변호사를 선임할 때 판사 출신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때 보험사 출신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무소 가온.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사 대인 담당 출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사정사 선임 시 유의사항. 외부 손해사정사 중 자동차 보험사 대인 보상 업무를 내부에서 수행해본 비율은 3%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만일 자동차 보험 합의와 관련해 손해사정사를 찾고 계시다면 자동차 보험사 대인 담당 출신 손해사정사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합의금은 주장을 아무리 해봐야 결국 인정이 되고 안 되고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내부 지급 기준과 절차적인 요소 등을 가장 최신으로 확인 가능하고 충분히 체득한 손해사정사 선임이 가장 최대 최선의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은 분명합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사가 떼쓰고 우긴다고 하여 지급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고서 보험사가 나쁘다고 의뢰인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실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는 굳이 위임할 이유는 없음을 강조드립니다. 누구에게 위임할지가 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 먼저 간단히 선임 관련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척추압박 골절은 어떤 부상인가요? 척추압박 골절은 교통사고나 낙상처럼 강한 외부 충격에 의해 척추뼈가 눌려 부러지는 골절입니다. 대부분 요추나 흉추 부위에서 발생하며 심한 경우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진단 주수는 8주에서 12주로 발급해주는데 보통 12주 진단이 가장 흔합니다. 그러나 이 진단 기간 동안의 치료로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후유장애가 남는 진단명이기도 합니다. 척추압박 골절의 치료를 위해서는 통증 조절 및 뼈의 안정화를 위해 보조기인 TLSO를 착용하는 경우가 일반적 보존치료법입니다. 뼈의 함몰 정도가 크거나 구조적 손상이 심할 경우, 신경 손상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척추 성형술 시멘트, 시술이나 척추 고정술 같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척추압박 골절은 왜 보험 청구와 합의금 산정에서 중요할까요? 척추압박 골절은 단순 치료로 끝나지 않고 후유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상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폐경기 후 여성의 경우 뼈의 밀도가 낮아 골절 회복이 더딜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통증, 운동 제한, 직업 복귀 지연 등의 문제로 장기적인 노동 능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척추 골절 사고의 합의금 산정에서는 치료비뿐 아니라 휴업 손해, 위자료, 후유장애로 인한 상실 수익에까지 복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골밀도 수치에 따른 보험사 감액 논리와 그 한계. 보험사는 고령 피해자에게서 골절이 발생한 경우 사고 이전에 이미 뼈가 약했던 상태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감액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자주 사용되는 기준이 바로 골밀도 검사 T-스코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T-스코가 -2.5 이하일 경우 골다공증으로 분류되며 보험사는 이를 기왕증으로 해석하여 외상 기여도를 낮게 책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접근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폐경 전 여성이나 50세 미만 남성의 경우 T-스코는 진단 기준으로 삼기 어렵고 골밀도 수치는 측정 부위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추 LL사 부위는 측정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단일 수치만으로 사고 책임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산정 시에는 골밀도의 평균값과 임상적 증상, 영상 기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척추압박 골절 사고의 보험 합의에서 핵심 입증 요소. 척추압박 골절과 같은 손상에서 합의금 규모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첫째, 정확한 진단과 손상 범위의 확인입니다. 압박률과 변형 정도, 골절 위치 신경, 손상 여부가 명확히 기재된 영상 기록 MRI, CT, 엑스레이은 후유장애 평가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둘째, 골밀도 검사 결과입니다. 사고 전후 골밀도 수치의 변화나 기왕증 여부를 두고 논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사고 전 골밀도 검사 기록을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치료 과정입니다. 단순 보존 치료인지 수술적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보상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시멘트 주입술이나 척추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구조적 영구 변화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 합의금 산정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넷째, 후유장애 소견입니다. 치료 종료 후에도 통증이나 움직임 제한이 지속된다면 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에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때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장래 상실 수익이 계산됩니다. 합의금 구성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척추압박 골절로 인한 합의금은 여러 항목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첫째, 치료비입니다. 진료수가 등에 따른 관계 비용을 의미합니다. 둘째, 위자료입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셋째, 휴업 손해입니다. 입원 또는 통원 치료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했던 기간 동안의 소득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직장인자, 영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넷째, 간병비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상해 등급 5급 이상일 경우 실제 간병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 간병비가 인정됩니다. 다섯째, 상실 수익액입니다. 후유장애 진단이 나온 경우
향후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장래 경제적 손실이 계산됩니다. 이는 합의금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연령, 직업, 소득 수준에 따라 수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전 반드시 유의할 사항.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와의 성급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보험사는 합의 시점에 향후 치료비, 후유장애 가능성 등을 배제하고 낮은 금액으로 종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후유장애 유무를 확인하고 치료 종결 후 증상이 안정된 시점에 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손해사정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문가는 진단서, 소득 증빙, 치료비 영수증, 후유장애, 소견서 등 필요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보험사의 과소보상 논리를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척추압박 골절은 단시간 내에 치유되지 않는 상병명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정확한 진단, 구조적 손상 기록, 객관적인 골밀도 평가가 필수이며 후유장애, 진단서와 노동능력 상실률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 소비자가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쉽지 않으므로 손해사정사나 보험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적정한 합의금 및 보험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무소 가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